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들이 무시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일고 때로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여유와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더욱 자유롭고 여유 있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을 어떤 말로 제압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도로 한 말이야? 이 말은 상대방이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그 의도를 명확히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례한 말을 할 때는 종종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한 말이야?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본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 대해 스스로 변명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대고 설명하려 들죠. 이때 상대방은 점점 더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한 말은 사실 변명할 만한 의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 할 때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담이라면 그 농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되물어 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농담으로 한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담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말은 여전히 무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스스로의 발언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고 실수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도 변명을 이어가다가 결국 입을 다물게 되거나 말을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그들의 발언에 대해 변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고도 그들이 무례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은 상대방이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할 때 그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선을 그으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상대방이 특정 반응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답변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불쾌한 발언에 피드백을 하는 대신 그것을 무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직시하며 단호한 목소리 톤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이 불쾌감을 준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응할 때 감정을 앞세우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어 그들이 더 강하게 반응하며 비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며 그들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차분하지만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워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더 되짚어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을 수 있지만 막상 저렇게 되묻는 순간 자신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반박도 동의도 아닌 애매한 반응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황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한 말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말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보통 무례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해명을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간결한 질문만 던졌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본인이 한 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발언을 자발적으로 멈추게 되며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거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상황을 자연스럽게 종료시키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말하는 건 신뢰야. 이 표현은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크게 반응하거나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건 신뢰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지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감정을 실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말을 조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표현은 특히 공적인 자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뢰라는 단어로 제지당하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자리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은 더욱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효과는 단순히 상대방을 조용히 만들기보다는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이후에는 그와 같은 발언을 자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뢰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기준을 다시 상기시키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을 바로잡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번째, 그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말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무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현을 들은 사람은 본인의 발언이 의미 없는 소리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감이나 민망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말로 상대를 지배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며 상대가 그 말에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라는 직설적인 반응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자신이 했던 말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끼면 보통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라면 이 한마디로 인해 깊은 당혹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추가적인 팁은 말을 한 후 굳이 변명하거나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상대가 변명하거나 해명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한 후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하게 넘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반응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도움이 아니라 참견이야 정도로 짧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표현을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무례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공격적인 발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할 때 이 한마디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와 짧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말로 장악하려 할 때 길게 대응하는 것보다 짧고 강한 한마디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번째, 그게 너한테는 중요한 문제인가 보네. 이 말은 무례한 말을 하는 상대방을 살짝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상대방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표현은 상대의 태도를 가볍게 흘려버리면서도 오히려 상대가 과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가볍고 담담하게 약간 미소를 띠며 말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감정을 담아 화난 듯이 말하면 상대는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려면 마치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인가 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톤을 유지하면서도 살짝 흥미롭다는 듯한 어조를 섞어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미소와 함께 차분하게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면 상대가 스스로 어색함을 느끼고
무례한 말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상대가 말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무례한 말을 이어간다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어조로 그래서 그게 너한테는 중요한 문제인가 보네 라고 한 번 더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이 반복될수록 더 이상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스스로 멈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표현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스스로 무례한 행동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말다툼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만히 있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행동은 무례한 사람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비언어적 대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향해 말할 때 그 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침묵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순간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특히 강한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자신의 말과 행동이 평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면접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면접자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 말을 던졌을 때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무례한 말을 내뱉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궁금해하며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에서 상대는 불편함을 못 이기고 말을 얼버무리거나 주제를 바꾸려 하며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한 말을 수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눈을 맞추며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친구나 지인이 농담처럼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곧바로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상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시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무례한 말에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를 보인다면 오히려 대화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마주치며 침착하게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가 곤란해하며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도 서둘러 말을 꺼내지 말고 잠시 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했던 말이 불필요하거나 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기. 이 방법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불쾌할 때 그것을 묵묵히 참거나 무시하는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바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내가 그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며 무심코 한 말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반응한다면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한 번 더 강조하면 됩니다. 농담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들의 무례한 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는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며 나를 대할 때 신중하게 되거나 불쾌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단순히 불쾌감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경고를 준 셈이 됩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을 바로잡고 내 존재와 감정에 대한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상대에게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대응법들의 핵심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건설적인 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례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당황하거나 애써 웃어 넘기는 식으로 반응해 버리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법들은 거울 앞에서 몇 번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유지되는지, 말투나 표정이 너무 날카롭거나 반대로 약해 보이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불편하고 힘든 경험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무례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현명한 대화법을 익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연습한다면 앞으로 무례한 상황에 마주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응법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고 우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